자, 이제 경우의 수 한번 도입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에서 뭔가 이제 기호를 써가면서 문제 해결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그 기호를 써서 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두 다가 무엇이냐면 고배 법칙과 하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경우의 수를 선생님 지금 이번 강의사 할 내용 경우의 수를 이제 고배 법칙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두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이 고배 법칙과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될 하배 법칙 이 두 가지가 고배 법칙과 하배 법칙이 경우의 수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뒤에 문자를 사용해서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긴 하겠지만 이 기호의 사용의 근본적인 내용은 다 모두 다 경우의 수에서의 고배 법칙과 하배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배 법칙을 특히 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문제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고배 법칙을 우리가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떠한 교과서라든지 어떤 프리즘에 보면 해설지에 보면은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을 적용할 때는 이 동시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어떤 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고배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동시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를 같은 시간대,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동시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선생님 어떻게 접근을 해주고 싶냐면 동시에라는 표현보다는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건 종료 시까지에는 모두 다 우리가 고배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선생님이 전달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요. 1번 같은 경우 보면 전교 회장 후보로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4명이 있는데요. 남학생 3명을 그냥 편의상 ABC라고 표현할게요. 여학생 4명을 편의상 가나다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가나다라. 이 7명 중에서 회장 1명을 뽑을 거예요. 회장 1명. 회장 1명을 뽑아내기만 하면 이게 사건의 시작과 선생님이 당분간은 사건의 시작과 사건의 끝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표현할게요. 이게 원하는 사건이에요. 회장 1명을 뽑아내는 사건. 이 괄호 안에서는 모두 다 어떤 고배 법칙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면 이 중에서 7명 중에서 회장 1명만 뽑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하시는 게 좋아요. 회장 1명을 뽑았을 때 가능한 경우는 A를 뽑을 수도 있고 나, B나 C나 가나, 다나 7명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죠. 즉 7가지의 경우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7가지 경우수. 따라서 7이 이제 최종 답일 텐데요. 그래서 뭐 고배 법칙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2번 볼게요. 2번 보면 A, B, C 3명의 후보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면 회장을 1명 뽑고요. 부회장을 1명 뽑기로 했어요. 회장 1명 뽑고요. 이렇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 1명 뽑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도 1명을 뽑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 자, 그러면 회장 1명을 뽑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요. 3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자, 그럼 1명이 이제 사라졌죠. 회장이 됐죠. 예를 들어서 A가 됐을지 B가 됐을지 될지 모르겠지만 1명은 이미 회장이 됐으니까요. 1명은 뭐 편의상 A를 일단 회장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부회장 1명 뽑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뽑으면 되죠. 2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 얘와 얘를 무엇 하겠다고요? 이 사건 자체, 이 괄호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안에서는 이렇게 고배 법칙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고배 법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 힌트가 그리고라는 힌트 또는 뭐 하고 난 후 이러한 단어가 있었을 때 고배 법칙에 적용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2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가지 길이 있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같이 집에서 학교를 가서요. 다시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이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집에서 학교 가야 되겠죠. 집에서 학교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집에서 학교 가는 방법의 가지수 바로 2가지죠. 2가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도 가야 되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이때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고백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큰 사건이니까요. 경우의 수의 답을 낼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17번에 보면 등산로 정상까지 여기가 입구라고 합시다. 여기가 정상이라고 합시다. 입구에서 정상까지 등산로가 5가지가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고요, 내려올 겁니다. 올라가고요, 내려올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올 거예요. 올라가서 내려오는 경우 수가 그러니까 사건이 큰 하나의 문제중하는 사건입니다. 자, 올라가는 경우 수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 입구에 정상까지 가는 방법 5가지죠. 그 다음에 정상에서 입구까지 다시 오는 방법도 5가지일 텐데요. 정상에서 입구에 오는 방법 길도 5가지죠.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다른 길을 올라오는 길과 다른 길. 올라오는 길이 5가지였으면 그 길은 빼고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려오는 길은 4가지 정도 있겠죠. 이 경우에서 고버려서. 자, 그 다음에 21번이 이 경우에서의 고백 법칙과 합의 법칙의 이제 혼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선생님이 합의 법칙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조금 미리 좀 얘기하고 갈게요. 자, 지금 그림 자체가 A에서 B, 그 다음에 C, B가 있는데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둘. 그 다음에 여기는 셋.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가 이러한 어떤 그물망 같은 경로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A에서 출발해서요, C까지 가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원했습니다. A에서 C까지 도달하면 돼요. 이런 경우들을. 그런데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가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에서 이렇게 해도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도 하나의 사건이 완료가 돼요. A에서 C까지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A에서 B를 거쳐서 C 가는 방법이죠.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면 하나의 사건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됐고요. 이것도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괄호 아래서는 모두 고백 법칙을 적용할 때고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건, 종료된 사건들끼리는 우리가 합의 법칙을 통해서 최종 답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다음 고백 법칙 다음에 합의 법칙 하면서 주로 많이 할 거예요. 미리 하나만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죠? 4가지죠. 그럼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죠? 2가지죠. 이 아래에서는 고백 법칙을 적용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죠? 3가지죠. D에서 C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죠? 4가지죠. 이 아래에서는 고백 법칙을 적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8가지, 얘가 12가지에서 사건이 8가지로 종료됐고요. 이것도 12가지로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원하는 사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 두 개의 합을 통해서 8과 12 합을 통해서 최종 20이라는 경우의 수가 합의 법칙을 통해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에 수학 참고서 4종류, 수학을 A, B, C, D라고 할게요. A, B, C, D. 그 다음에 영어 참고서 3종류가 가나다라고 합시다. 가나다. 이렇게 해서 총 7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학을 한 권을 고르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학 한 권 고르고요. 다음에 또 영어도 한 권을 골라야지 문제 원하는 사건이 된답니다. 자, 수학 한 권 고르는 방법 몇 가지죠? 4가지죠. 영어 한 권 고르는 방법 이 중에 골라야 되니까요. 3가지죠. 이게 원하는 사건입니다. 고백 법칙을 통해서 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8번. 승철이가 쇼핑을 했는데요. 백화점에서 3종류의 티셔츠 3종류를 편의상 A, B, C라고 할게요. 얘가 티셔츠입니다. 그 다음에 바지도 3종류를 샀답니다. 바지를 편의상 가나다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티셔츠 3종류와 바지 그러니까 티셔츠 셋, 바지 셋이 있는데 이제 외출을 할 때 얘네들 적절하게 코디를 할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티 하나를 입고요. 그 다음에 바지 하나를 입어서 그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티 2개만 입고 나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또는 바지만 2개 입고 나가면 이상하죠. 티 하나하고 바지 하나를 꼭 입어야 된답니다. 이게 원하는 사건입니다. 티 하나 고르는 방법 3가지고요. 바지 하나 고르는 방법 3가지죠. 고백 법칙을 통해서 답이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고백 법칙의 소재거리가 동전 던지기와 그다음에 주사위 던지기인데요. 이 39번입니다. 동전 3동전이 있습니다. A 동전, B 동전, C 동전.
이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세 개의 동전을 모두 던져야 됩니다. 이때 A도 던져야 되고요. A가 던져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B도 던져야 되고요. B까지 던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C도 던져야 됩니다. 근데 A를 던지는 방법은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죠. B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죠. C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죠. 이때 얘가 세 개의 동전을 다 던져야지만이 원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세 개가 다 던져져야지만이 하나의 사건입니다. 네, 고개 보시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41번에 이제 주사위 두 개죠. 주사위 두 개를 편의상 A, B 주사위로 할게요. 이때 A도 던져야 되고요. B도 던져야지만이 큰 사건, 즉 두 개를 다 던지는 사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A 던지는 방법 주사위니까 6가지죠. B가 던져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6가지죠. 그래서 고배법칙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올 수 있는 이 고배법칙에서 대표적인 어떤 유형 문제가 이제 정수 만들기 문제인데요. 어떤 케이스냐면 1, 2, 3, 4의 어떤 숫자 카드가 있답니다. 여기서 두 장을 뽑겠대요. 그래서 두 자리 정수를 만든답니다. 두 자리 정수, 이렇게 두 자리 정수를요. 즉 10의 자리도 만들고요, 1의 자리도 만들겠죠. 즉 10의 자리도 만들고 1의 자리도 만들어야지만이 하나의 두 자리 정수가 되겠죠. 자, 10의 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네 가지죠. 그러면 하나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하나 사용됐으니까 1의 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고배법칙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0이 들어가 있을 때, 0이 들어가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54번인데요. 0, 1, 2, 3.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두 자리의 어떤 정수를 만드는 문제인데요. 다만 얘는 0이 포함되지 않았고 얘는 0이 소재가 됐으니 0이 사용되는 형태예요. 이랬을 때 0이 하나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0이 두 개 이상 있을 수는 없는데요. 나중에를 대비해서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0이 들어가는 정수 만들기 문제는 우리가 제일 10의 자리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0이 들어가서 안 되죠. 그래서 10의 자리가 올 수 있는 경우는 0 빼고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1, 2, 3,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이제 하나가 사용됐으면 1의 자리는 이제 0이 포함돼도 되니까요. 1의 자리가 쓸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죠. 그래서 총 9가지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풀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만은 0이 두 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 번 썼던 거를 또 써도 좋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답이.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 좀 주의 있게 보세요. 0이 들어가는 문제는요. 일단은 제일 앞에 맨 앞에 0을 허용을 할 겁니다. 맨 앞에 0이 와도 좋다라고 그냥 할 거예요. 왜 0도 하나의 숫자니까 두 자리 정수를 만드는 어떠한 경우의 수로 일단은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는 안 되잖아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0도 써도 좋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0도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이 경우수를 제외하는 방법, 이걸 이제 배제법이라고 하는데요. 포함하던가 배제하던가, 그걸 이제 좀 간편하게 포제법이라고 합니다. 포함하던가 배제하던가. 포제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경우의 수 굉장히 많이 쓰게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집합에서도 많이 했었죠. 집합에서. 아무튼 그러면 맨 앞에 0을 허용해서 두 자리를 만들 겁니다. 맨 앞에 0을 허용해서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네 가지죠. 그 다음 1의 자리의 경우 세 가지죠. 이렇게. 자, 그런데 실제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 는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죠. 이런 거요. 즉, 맨 앞에 0은 이미 맨 앞에 왔습니다. 그럼 1의 자리만 만들면 여기는 1의 자리가 만들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죠? 세 가지죠. 따라서 이 경우에서 이 경우수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0이 들어가는 문제 풀이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2 빼기 3이 되겠죠. 12 빼기 3. 자, 그 다음에 65번부터 이제 약수의 개수 또는 약수의 총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오늘 문제 좀 지우고 갈게요. 자, 65번에 보면 1800이라는 수가 있어요. 1800이라는 수. 미리 소인수분해 해드릴게요. 1800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800이라고 하는 것의 약수,
약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음수도 있는데요. 편의상 그냥 양수만 취급할 겁니다. 취급할 거예요. 문제도 양의 약수를 구하기도 했고요. 자, 요놈의 약수의 개수와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이 내용을 모두 이 한 유형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65번, 67번, 그 다음에 71번, 그 다음 72번, 그 다음에 74번 모두 이 한 문제로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2의 세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의 세제곱, 3의 제곱, 1800의 약수를 구성하는 소인수가 있을 겁니다. 인수라고 할게요. 인수가 있을 텐데 이 1800을 구성하는 인수 중에서 7이라고 하는 인수, 소인수로 쓰이지 않을 겁니다. 7이라는 소인수는요. 11이라는 소인수도 쓰이진 않죠. 1800의 약수를 구해보면 분명히 2라든지 3이라든지 5가 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1800의 약수를 만들 겁니다. 자, 좀 너무 숫자가 커서 예를 들기 불편하면 12로 예를 들게요. 12라고 하는 것은요,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12의 약수 실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1, 12, 2, 6, 3, 4 이렇게 해서 12의 약수는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오는데요. 이 6개의 약수가 모두 분해를 해보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6은 2 곱하기 3이고요. 4는 2의 곱하기고요. 3, 얘는 2 이렇게 됩니다. 즉, 이 12의 약수를 보면 모두 기껏 해봐야 2 아니면 3을 사용해서 나타낸 수들입니다. 결국은 12의 구성원이 12의 약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인수는 2 아니면 3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5가 쓰이진 않습니다. 7이 쓰이진 않습니다. 또는 11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쓸 수 있는 어떤 소재거리라고 음식을 만드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800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1800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2라든지 3이라든지 5가 될 텐데요. 이제 2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2가 4개까지는 불가능해요. 4개 이상부터는. 2라고 하는 소재거리는, 즉 재료는, 2라고 하는 재료는 기껏 해봐야 많아야 3개밖에 없습니다. 3도 많아야 2개고요. 5도 많아야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를 3개 이상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3도 마찬가지예요. 3도 3개 이상 쓸 수는 없고요. 2는 4개 이상 쓸 수는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2라고 하는 것은 쓴다고 한다면 안 쓸 수도 있고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 쓸 수도 있고요. 2를 하나 쓸 수도 있고요. 2를 2개 쓸 수도 있고 2를 3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2를 안 쓴다를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표현할게요. 2를 안 쓴다 이렇게. 2의 영제곱. 근데 2의 영제곱은 그냥 1이라고 생각하세요. 1. 그 다음 2를 하나 쓸 수도 있고요. 2를 2개 쓸 수도 있고요. 2를 3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2를 3개를요. 이렇게 해서 2를 쓸 수 있는 경우수입니다. 2를 쓸 수 있는 경우수. 그냥 여기다가 편의상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을 쓸 수 있는 경우수도 표현을 해보면 3도 안 쓸 수도 있고요. 3을 하나 쓸 수도 있고요. 3을 2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3개 이상 못 쓰죠. 3이 많아야 2개밖에 없으니까요. 5도 마찬가지고요. 5를 안 쓸 수도 있고요. 하나 쓸 수도 있고요. 2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편의상 연결을 해서 괄호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재료들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요리를 할 텐데 2를 하나 쓰고요. 3을 하나 쓰고요. 5를 안 썼다고 칩시다. 모든 데 영제곱은 그냥 1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2 하나하고 3 하나하고 5를 안 써서 이렇게 해서 만든 약수는 결과적으로 얼마의 약수가요? 2하고 2의 1제곱, 3의 1제곱, 5의 0제곱. 즉 2 곱하기 3 곱하기 1이죠.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약수를 표현한 거예요. 얘하고 얘를 찍은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만약에 어떤 약수를 구성할 수 있냐면요. 얘하고요. 얘를 찍어서 즉 2를 하나 쓰고요. 3은 안 쓰고 5를 안 쓰면 즉 1입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의 약수를 해요? 2 곱하기 1 곱하기 5, 1이라고 하는 2라고 하는 약수를 표현행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표현행꼴이라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재료들입니다. 이 재료들, 5라는 재료들, 2라는 재료들, 3이라는 재료들, 5라는 재료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요리를 만드는 경우의 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죠? 4가지죠, 4가지.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4가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경우수는 3가지고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경우도 3가지죠. 이렇게 해서
총 약수의 개수가 36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67번에서 조건을 조금 바꿀 겁니다. 약수의 개수를 구하되, 약수의 개수 67번 여기다 설명할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한다면 방금 전처럼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2의 0, 2의 1, 2의 2, 2의 3 2가 쓸 수 있는 경우수 4가지 3이 쓰일 수 있는 경우수 3가지 5가 쓰일 수 있는 경우수 3가지 해서 총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해서 36가지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단 2의 배수만 고르래요. 2의 배수. 2의 배수만 고르라고 한다면 만약에 2를 안 쓰고요. 3을 하나 쓰고요. 5를 하나 쓰는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얘는 15라고 1 곱하기 3 곱하기 5죠. 15밖에 안 돼버리죠. 2의 배수가 안 만들어집니다. 2의 배수가. 그럼 2의 배수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2는 하나 쓰던가 2개 쓰던가 3개 쓰던가 해야 돼요. 안 써서 2라고 하는 것은 안 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2는 꼭 하나나 2개나 3개를 써야 돼요. 따라서 2를 쓰는 경우 3은 뭐 안 써도 상관이 없고 5도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3을 안 써도 좋고요. 5도 안 써도 무조건 2는 최소 1개 이상은 들어가야 된답니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2라고 하는 재료를 선택하는 방법은 3가지고요. 3도 3가지, 5도 3가지에서 이렇게 해서 2의 배수를 그러니까 약수 중에서도 2의 배수를 조금 더 제한을 시킨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4의 배수라고 제한이 되면요. 만약에 문제에서요. 3, 2의 배수가 아니라 4의 배수라고 한다면 최소한 4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4라고 하는 게 2의 제곱이죠. 즉 최소한 2는 2개 이상 들어가야 된답니다 하면서 여기가 2가지, 3가지, 3가지에서 총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야 될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서 6의 배수를 구하래요 라고 한다면 6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하고 3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6의 배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2도 하나 이상, 3도 하나 이상 쓰면 3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서 답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71번이죠. 여기서 물론 2의 배수였습니다. 2의 배수. 71번에서 마찬가지로 문제인데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단 조건이 있죠. 단 12의 배수를 조금 더 제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일단은 전체 경우수 2를 쓸 수 있는 경우는 2를 안수 하나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었고요. 이 조건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3도 안 써도 좋고 3을 하나 써도 3을 2개 써도 좋았습니다. 5도 안 써도 좋았고 5도 하나 써도 5도 2개 써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3가지, 3가지라고 답을 하려고 했는데 끝에 보니까 이런 조건이 딱 이제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단 12에 배수해야 된다. 12라고 하는 것을 소위수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12의 배수가 되려면요 최소한 2는 2개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2는 2개 이상을 써야 됩니다. 2가 하나만 써있으면 안 돼요. 최소한 2는 2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3도 안 써서는 안 됩니다. 3도 최소한 하나는 최소한 들어가 있어야 돼요. 5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2 곱하기 3에 의해서 이 제한된 약수의 개수를 우리는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약수의 개수였고요. 72번과 이제 74번 같은 케이스는 이제 약수의 총합이죠. 약수의 총합. 그럼 약수의 총합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36가지 경우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36가지 경우수 여기다가 72번이고요. 72번 약수의 총합입니다. 여기가 74번입니다. 약수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아까 약수의 개수를 4가지, 3가지, 3가지에서 총 36가지라고 했는데 그 36가지가 하필이면 이것하고 똑같아요. 여기 봅시다. 이 4개를 각각의 항으로 해서 하나의 괄호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한번 곱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개 항과 3개 항의 전개식은 분배됐을 때 얘가 하나, 둘, 셋 분배가 되고요. 얘도 하나, 둘, 3번 분배가 되고 얘도 3번 분배가 되고요. 얘도 3번 분배가 되고 총 몇 개의 분배 결과가 나오냐면 4가지, 3가지 총 12가지의 분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12가지 이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의 분배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걔를 다시 여기다가 3개에다가 다시 또 분배할 겁니다. 얘도 3가지고요.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3가지. 총 그래서 36개의 분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것의 합의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약수의 총합은 아까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이러한 모양새에다가 이 재료들을 다 합하고요. 3이라고 하는 소재거리를 다 합하고요. 5라고 하는 소재거리를 다 합해서 걔네들을 곱해내면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을 표현하는 그러한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요 계산하게 되면요. 얼마냐면 얘가 15 나오네요. 얘는 1, 3, 9니까요. 13이 나오나요? 13이 나오네요. 얘는 1, 5, 25니까요. 31이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놈의 약수의 총합인데 단 2의 배수로 제한을 시켰으면 아까 요거는 제외를 시키면 되겠죠. 2의 배수니까 2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합해서 그 결과들을 곱해낸 값이 약수의 총합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14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13이 되겠고요. 여기는 31이 되면서 약수의 총합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77번도 보면 77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총합, 여기 합을 해서 곱해내면 그대로 약수의 총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까지 마무리할게요. 78번 보면 같은 이제 약수의 총합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전개했을 때 총항의 개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분배가 몇 번 일어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죠. 이 분배도 세 번 일어나죠. 이 분배도 세 번 일어나죠. 따라서 세 번, 총 9번의 분배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얘네들의 앞에 것의 항의 개수가 세 가지죠. 세 가지 어떤 경우수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것도 세 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곱을 통해서 우리가 전개식에서의 항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요. 80번부터는 다음 강의에 좀 이어서 갈게요. 왜냐면은 문제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설명할 게 좀 많으니까 경우의 수의 고백 법칙을 좀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